자,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초하루입니다. 우리 기술독립군 이 한기가 만 지금 2년, 재작년 10월 달에 시작했는데 오늘 벌써 103차 왔습니다. 오늘 디지털 시대의 책 쓰기도 좀 달라져야 된다. 스마트폰 하나로 책과 글쓰기에 도전하는 부분에 우리 김영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영희 작가님한테 우리 큰 박수 한번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영희 작가님이 이게 뽀얗게 지금 가려서 미모의 여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특강 자료 이제 아주 잘 한번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기술독립군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목이 좀 아픈 관계로 깨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이렇게 어, 어질 음성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라짐 히크메이트라고 해서 터키의 시인인데 그분의 유명한 시가 있죠. 진정한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우리는 인생 100세 시대에 아직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는 진정한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품행 탈출 및 책쓰기 전문 코치로 디지털 책글쓰기 코칭협회 홍보이고요. 디지털 책쓰기 본과위원장이며 책글쓰기 대학 사무총장. 원래는 또 끝끝내 엄마 육아연구소 원장이며 시니어 연구원 원장입니다. 네네. 그리고 실장님도 들어오셨네요. 신문 개원 기자 수필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낸 책은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김영석 교수 102살이시죠? 그분의 인생 백리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육 단계는 30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60살까지 살죠. 사회인으로 정말 사는 인생은 65살부터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분야에 지금 속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스스로 가야 할 60리 길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없으면 200살이라고 하니까요.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 퇴직 중장년들의 마음의 삼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그 부부 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는데 그 대부분 그 남편들은 사회생활을 한 남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형 남편들은 은퇴 후에 아내 생활을 그때서 이해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돈 벌어서 가정을 일깨우고 자식을 키우고 이랬는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나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함정에 빠지는데 이제 그런 습관 여러 가지 그 생각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덫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인생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오래 살아도 리모델링을 하듯이 우리 자신도 리모델링을 해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하고 그동안의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스톱을 하고 좋은 습관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평범한 옆집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2의 제3의 삶을 살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30세부터 저는 사실 공주라고 하죠. 공부하는 주부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뭔가 배울 게 있으면 계속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첫째는 책이죠. 첫 번째 책, 끝내 엄마, 끝내는 엄마, 끝내주는 엄마 책을 발간하고 제가 졸지에 전국구 강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태까지 이어져 온 것들이 이런 활동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3060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는 70세까지 살았죠. 그래서 2050 시대라고 일명 말합니다. 그런데 10년 전 80세 시대는 2060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경제 수명은 56년, 수명의 70%를 일하면서 지내는 거죠, 흔히.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90세죠. 그러면은 우리는 3060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명은 63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터에 3060 시대에는 스카이 대학보다 평생 교육이 가장 적합한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평생 교육을 실천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생각지도 못한 제 삶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뭐냐면요, 그 한국 산문 8월호에 수필가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투사 김정희가 뭐라고 했냐면, 인생 삼락은 1독, 2호색, 3음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독, 여러분들은 다 1독을 하시고 2호색도 하시고 3음주도 하시나요?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 욕구 단계의 그런 욕구 단계수를 이야기하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매슬로우를 아시죠? 매슬로우를 더 욕구를 더 증강시켜서 말한 게 알더포인데요. 알더포도 똑같아요. 그 인간 그 관계에서 3단계까지는 그 아주 기본적인 관계인데 그 4단계, 5단계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이 욕구를 굉장히 추구하시죠. 결국은 그분들이 하고 싶은 게 책쓰기더라고요. 그런데 책쓰기에 버티시지만 천만 시니어들은 이제 옛날에는 문명 시대였는데 문맹의 시대에서 펀맹의 시대로 그다음에 폰맹의 세대로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더 디지털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죠. 우리 이제 기술 독립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워낙 그 상위 단계에 계시니까 이분들의 70%가 거의 책 쓰기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호모 스크립투스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말은 결국은 누구나 다 기록을 하면서 책 쓰는 사람이 인간이 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오장육부라고 되게 우리는 사람들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시대에는 오장칠부라고 하죠. 우리 몸에서 스마트폰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금방 스마트폰 하나 잊어버렸다가는 모든 생활이 안 되죠. 그걸 우리는 소위 만사 행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에는 만사 형통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책에서도 스마트 시니어 포맨 탈출하기 이 책을 제가 작년에 썼는데요. 거기에서도 얘기하듯이 저희는 그 만사 행통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의 세계라는 요 책은요. 그 인공소설 작가가 인공지능으로 소설을 최초로 썼습니다. 한국 최초이면서 세계 최고의 걸작품을 만든 단편 소설이죠. 이런 시대에 살고 시를 쓰는 이유라는 거는 그 2020년 8월 8일에 시야라는 그 인공시를 써서 지금 출품한 작품이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 디지털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누구나 다 책을 쓰는 시대에 그 문턱을 없애면서 길을 창조해놔야 되나 싶어서 저희는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올 5월에 창립을 했죠. 그래서 그 창립 총회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전국 각처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그 디지털 문인협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에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디지털 문인 공모를 하든가 공동문집도 하고요. 제1회 학술 심포지움을 엽니다. 이 학술 심포지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세요.
한국 최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이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고로 앞으로 문학을 대할 것이며 저작권은 어떻고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번에 학술 심포지엄을 하니까 이때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10월 7일 강남역이 아니라 매봉역에 있습니다. 매봉역에서 실시하오니 이 글을 참조하시면서 참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글쓰기 대학은 디지털 문인협회의 한 산하 기관인데요. 거기서 매달 한 번씩 저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가을 정기 문학 기행을 하는데요. 어디에 가냐면 양평에 있는 황순원 소나기 마을을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합류하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문인협회 부설로 디지털 책쓰기 대학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인협회 산하로 분교 형식을 저희가 전국에 10개의 대학을 만들려고 합니다. 프랑스 대학에 13개 대학이 있듯이 우리는 10개 대학을 개설하여 전국 1인 1책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인 1책 갖기는 곧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며 누구나 이제 우리는 여기 지금 기술 독립군에 계신 분들은 정말 3다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들이 3다란 곧 시간, 돈, 학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남기고 싶은 것들이 책쓰기더라고요. 책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분신이며 자기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고 자식이나 친구나 이웃에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곡으로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인 1책 갖기 운동은 새마음 운동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인협회에서는 온라인으로 현재 삼성 성우에 이 대학을 개설했습니다. 9월 20일에 했고요. 뒤에서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3대학으로는 누리나래라고요. 거기서 확정해서 전국의 10개 대학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미얀마에도 한글 글쓰기 교실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고요. 이게 왜 정지가 됐죠?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정지가 되네요. 저희 책과 글쓰기 대학 1대학에서의 활동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대역 오피스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김종애 교수님을 모시고 책 글쓰기에 대한 공부를 하며 1시간은 합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고요. 삼성 성우의 디지털 계약 개강식이 있던 날인데요. 제가 핸드폰 책 글쓰기 폰맹 탈취 하기를 지금 담당해서 8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사진 구성은 이렇습니다. 대충 보시면은 아시겠고요. 통과합니다. 그리고 책과 글쓰기 관련 스마트폰 진화는 결국은 STT입니다. 3가지를 익히면 되겠는데요. 스피치 투 텍스트, STT라고 해서 말을 한 것이 글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투 텍스트에서 찍으면 글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투 스피치 이러면은 글이 된 거를 말로 읽어주는 겁니다. 이 3단계를 거치면은 스마트폰 교육은 거의 마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공짜 앱을 활용해서 책과 글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료 검색하여 파일 저장하는 거, 드라이브나 문서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각종 자료 모으기는 밴드나 음성 파일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로 구술하여 기초 자료 만들기는 문서나 음성 녹음 이런 걸로 할 수 있고요. 관련 책, 경쟁 도서 읽고 촬영하여 문서화하는 거는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찰칵 문서 스캔으로 자기가 읽은 것들을 어느 패러그래프를 내가 여러분들 책을 읽다가 어느 패러그래프를 내가 참고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되게 접어놓거나 사진을 찍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그런 다음에 결국은 또 타이핑을 쳐서 문자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 찰칵 문서 스캔이라는 거는 이미지 또 텍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펠로그램만큼을 찍으면 바로 글자가 돼서 내 저장 공간에 저장해서 내 자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즘 개발한 그 V플랫이라는 것입니다. V플랫은 책을 한 권 통째로 책 한 권을 통째로 스캔하여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활자화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 책 안 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찍어서 그냥 이 스마트폰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신문 잡지나 보고서 이미지를 촬영하여 문서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오피스 렌즈의 렌즈 역할을 아주 톡톡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외국어 찾아서 번역하는 기능은 더더군다나 뭐 드라이브, 문서, 번역하는 번역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림, 도표, 이미지, 사진 찍어서 따오기도 역시 렌즈를 이용해서 하고요. 각종 자료 클라우드로 저장하는 법, 그 다음에 듣거나 TV 보면서 원고 교정하기, 토크프리나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용하면은 자기가 쓴 글을 여러분들이 원고를 만약에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미러링해서 큰 화면에 띄워놓고 토크프리나 폴라리스 오피스로 틀어놓으면은 다 읽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원고 수정도 아주 쉽게 되죠. 출판사와 공유로 교정하기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만나지도 않고 서로 고치고 올리고 수정해서 출판사와 작가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폰 하나로 책과 글쓰기 동기 세미나를 여태까지 43차에 걸쳐서 진행했는데요.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 70세, 75세, 60세 이렇게 되십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가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대학 총장, 회사 임직원, 그리고 교수님들, 그분들이 왜 오시느냐면은 전에는 다 비서가 있고 조교가 있어서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퇴직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써야 되니까. 정말 필요에 의해서도 오시고 또 책을 쓰려니까 눈침침하지요. 독수리타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말로 하면은 그냥 누워서 말만 해도 글이 되고 찍으면 글이 되는 이런 무료 앱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주 쉽고도 편리하게 그 글쓰기를 지도해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44차는 11월 2일부터 11월 9일 일주일 간격으로 4회 1시간 한 번에 4시간 2회차를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여기 기술독립군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 기본 과정을 거치시면은 몇십 배의 효율과 얼마나 여태까지 내가 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지 않았는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코칭 협회를 제가 잠깐 안내해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 1천만 그 시니어들이 정말 이제 쏟아져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노하우와 경험을 자료화해서 책을 내고 그럼으로써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수익금은 저희는 그 국내 멘토 대학에 기부하고요. 해외에는 미얀마 청소년 200명 장학금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및 그 스마트폰 활용한 최첨단 책쓰기 코칭 시스템을 저희가 잠깐 이야기하면요. 저희는 출판 기획에서부터 최종 책이 나올 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를 발굴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을 쓰시겠다 하면은 저희는 출판 기획을 합니다. 출판사와 전문 작가 그리고 그 스마트 워킹을 통해서 출판사 코치 디자이너들이 아까 구글 드라이브라고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만나지도 않고 멀리 제주도에 있든 울산에 있든 샌프란시스코에 있든 이렇게 저희는 책을 내는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필요한 책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액티브 시니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스마트 워킹을 통해서 시간과 방식을 대폭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저희는 출간 기획에서부터 최종 출판까지 기존의 3분의 1로 시간도 축소되고 경비도 절감하는 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별 코칭 프로세스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형, B형, C형이 있는데요. A형은 뭐냐면은 이미 책을 다 원고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출판사에 제출하니까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냐? 요즘 책을 안 읽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그분들은 한 3개월 정도 저희 작가와 저희는 작가 한 30명과 출판사 10개 이렇게 해서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가 어떤 글을 쓰겠다 하면 거기에 적합한 작가와 출판사를 조합해서 저희는 연결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지 않고 그분들이 서로 공유해서 책이 나올 수 있게 아주 편리한 시스템을 저희가 창출하고 있는 거지요. B형은 뭐냐면은 일기 정도 써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책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 작가가 정말 마땅한 작가가 선정돼서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지도하면서 이루어지고요. C형은 또 뭐냐면은 뭔가 책을 내고 싶은데 아무런 준비가 없어 마음뿐이야. 그런 분들은 한 6개월, 12개월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저희 이 책 중에 하나가 멈춰서서 뒤돌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1년 동안 저희 협회와 같이 공부를 해서 책을 낸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여튼 12개월 정도 작가와 출판사가 연결해서 책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스마트폰 기술과 스마트 워크로 공동 책쓰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문집을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대에 책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한 시대에 서로 방점이 있는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서 출판사나 디자이너, 그다음에 그런 작가가 같이 동시에 공유를 해서 기간 단축을 하고 비용 단축을 하는 거죠. 구글 문서 공유해서 눈높이를 조정하고 교정 시 아주 효과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정의 경우는 구글 문서 공유로 수정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책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출간된 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이후 코칭을 통해 30여 권의 책을 발간했고요. 지금도 한 10여 권을 발간 진행 중에 있고 상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안면도 김경태 노인회장에 대한 출판 기념회를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이 최종 학력입니다. 그런데 저희 협회와 연결이 돼서 책을 내시고 얼마나 기뻐를 하시는지, 이분은 뭐 직접 쓰시거나 이런 것도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구슬로 말로 녹음해서 보내주면 저희 컴퓨터와 연결해서 바로 작가가 손을 대서 같이 책을 협력해서 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의 책은 대필이 아니죠. 본인의 음성으로 자기가 쓴 책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작가가 예쁘게 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84세인데 지금도 굉장히 정정하시고요. 지금도 태안에 계신데
저희가 가면은 정말 버선발로 그냥 저희를 맞아 들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자랑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자신이 해냈다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얀마 빛과 나눔 장학 협회라는 거에다가 저희 200명 장학생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 옛날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여러 내전이나 이런 걸로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기를 이제 방문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6.25 시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그 물질적인 거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정신을 아이들의 정신을 개조해서 그들이 정말 나라의 일꾼이 되며 세계를 다 세계를 세계에 기여하는 그런 큰 인물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는 그런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멘토 대학이나 최재형 장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많은 지원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또 베풀어야 할 게 무엇이며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서로 깨닫기 때문에 저희 협회 회원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임하고 있습니다. 책 쓰기의 나비 효과라고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그 책 쓰기라는 것은 삶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이나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전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책을 출간하면 어떤 게 좋으냐. 만약에 책이 출간되어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지위와 그 위상이 높아지죠. 책을 가진 사람이 강의하는 것과 책 없이 강의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그 명함, 큰 명함에 속하죠. 자기의 일상을 마음으로 다 녹였던 것들을 표현화시켜서 하나의 그 표출물로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인쇄와 강의료 이런 것들을 받으면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최고의 홍보가 되겠고 막 같은 효과도 되겠죠. 자기의 주도적 삶을 세계에 공헌한다는 의미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책 쓰기는 그래서 이 인생 출발을 위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꼭 너무나 많은 것들을 쌓으셨을 겁니다. 그동안에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그 노하우가 얼마나 담겨 있나. 그렇다면 그 알곡을 세상에 뿌린다면 얼마나 그 후대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시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그분의 위대성을 우리가 어떻게 세세히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한 분야 한 분야에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쌓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은 정말 자기의 그런 노하우를 다 기록해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글 쓰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두 가지를 크게 나누죠. 문학적인 글쓰기와 비문학적인 실용 글쓰기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문학적인 글쓰기는 주로 시,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이지만 비문학적인 실용 글쓰기는 뭐 여러 가지 가 되겠죠. 비문학적인 거에는 가족문집, 전공서적, 일반서적, 자기계발서 이런 게 속하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가 생각을 하셔서 그 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서전을 쓰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서전 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죠. 정기형, 평전형, 개성형. 형식에 의한 자서전 분류도 수필형, 소설형, 논문형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에 내가 선택해서 쓰는 게 좋을 것인지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자서전 쓰기와 주의점에 대해서는 자서전을 쓰려는 목적이 그리고 발간 시점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은 헤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인생 전체를 쓰지 말고 핵심 주제와 감동적 소재를 잘 찾으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일기를 쓰라 하면은 막 하루 왼종일 거를 다 쓰죠.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점심을 먹고 저녁에 와서 숙제를 하고 잠을 잤다. 이렇게 쓰잖아요. 흔히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쓰라고 하면은 그 여행기에 쓰라고 하면 여행기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은 여행에 대한 거를 그냥 보고서처럼 씁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행을 했으면은 거기서 가장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실수했다든지 뭐가 굉장히 인상이 남다든지 그것만 하나 딱 집어서 스토리를 전개해 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글쓰기는 결국은 망원경으로 멀리 내다보고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쪼아서 들여다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 써야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죠. 중학생도 이해할 정도의 글을 쓰는 게 가장 훌륭한 글이다. 우리가 미사 여구를 써서 정말 고지식의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면 아무도 그 책은 읽지 않습니다. 내팽개쳐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옆집 아줌마, 이웃집 아줌마들이 읽을 수 있고 그 책 괜찮네 할 정도의 그런 아주 평이하면서도 뭔가 그래도 그 속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을 쓰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랑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랑이나 충고, 훈계를 피하는 거죠. 문학적 글쓰기를 통해서 말소리가 안 들리네요. 감성적이고 울림이 있는 표현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하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기가 직접 써야 된다는 이유는 제가 92세 인도 박물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은 청산유수예요. 그러면 저희는 음성 녹음이라는 게 앱이 있습니다. 무료 앱. 하루에 10분 정도씩 하는 앱이 있는데 거기다가 말로 하시면은 저희는 출판사와 작가가 연결해서 책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거는 배필이 아니죠. 자기가 직접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아주 쉽고 힘들지 않게 책을 쓸 수 있는 거죠. 다서전을 쓰는데 가장 조지 오웰은 농장을 쓴 조지 오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서전은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낼 때만 믿을 수 있다.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10중 8구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잘 생각하시면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정말 책을 쓸 때 창피스러운 거는 정말 숨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독자들은 정말 그 작가의 실패담, 어떻게 해서 극복했는지 그런 거를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출간 기획서의 중요성과 쓰는 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책을 쓴다는 거는 우선 기초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출간 기획서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보안이 있어 설계가 있어야 되듯이 출판하는데도 출판의 기획이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출판을 이 책을 하는지 여러분들 책을 각자 쓰실 의도가 있으시면은 나는 왜 이 책을 지금 쓰고 핵심 주제와 차별적인 콘텐츠는 무엇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책 제목을 우선 가제목이라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목차와 소제목을 미리 정하죠. 이렇게 되면은 책은 절반은 다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주요 대상 독자층을 예상해서 책을 한 권을 쓰려면은
50권, 100권은 읽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 분야에 10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은 이제 그 박사가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책을 안 읽어도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보다는 훨씬 뭐 10권을 읽든 20권을 읽든 이렇게 해서 그 내 주요 대상 독자층이 누구인가를 항상 예상하면서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초고 완성 시기와 출간 일정을 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출판 후 홍보나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데 요즘은 책들이 안 팔리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잘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작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출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작가인지, 이 책을 정말 내주면은 이 사람은 정말 관계성이 넓어서 이 책을 많이 소유할 필요로 해서 팔아주겠다, 이런 관점이 있어야지만 책을 내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또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출간 기념 기획서는 책을 쓰려는 청사전이자 출판사와 독자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다. 이렇게 출간 기획서가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출간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출간 기념회로 한국형 살아서 하는 장례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7년에 이 안토니오는요, 이 사람은 일본 그 선수였죠. 그 사람이 그 생전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책을 내서 미리 그 장례식을 치른 거죠. 그리고 서길수 서경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그 암으로 안 좋았는데 자기가 그 퇴직하고 나서 한 3년간 산에 들어가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는 그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남겨놓는 거다. 내가 떠나는 게 슬픈 게 아니라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늘 마음의 죽음을 새기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할 유언도 준비하고 죽은 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서 도모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장례식을 살아서 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출간한 책을 출간 기념회로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이거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전 장례에 대한 판타스틱 장례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금 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락 박사님이 생전 장례식을 치른 것도, 이분은 이제 그 토론토에 가셔서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 한 50여 년 동안을 그쪽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그 죽기 전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생전 장례식을 치르면서 살아서 하는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르면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보고 나중에 장례는 아주 도촐하게 치러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결국은 살아서 하는 장례식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장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말 혁신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그 강의는 다 끝마쳤고요. 제가 우리 기술 독립군에 3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쓰기 코칭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편리하고 쉽게 안내를 해드리고 열심히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44차 계획이 11월 2일하고 7일에 19일에 있으니까 그때 이틀에 걸쳐서 간략하게 저희가 강의를 하니까 그때 오셔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겠고요. 또 10월 7일에 아까 얘기한 그 디지털 문인협회에서 하는 심포지움,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문학이 움직이고 세상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많은 통찰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발국을 가지고 계시니까 정말 뭔가를 남기셔서 손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자식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였습니다. 네, 우리 김영희 작가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채팅했는데 우리 오병훈 대표님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진호 박사님이 손을 드셨네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아니, 상당히 그 뜻깊은 그런 강의였고요. 한번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기 오병훈 대표님이 글쓰기 세미나는 언제 열리나요 했는데 다시 한번 공지를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12월 2일하고 12월 9일입니다. 네, 12월 2일하고 12월 9일이니까 네네, 그다음에 제가 일정을 채팅방에 우리 기술독립군 채팅방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면은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 제가 이제 좀 느낀 점을 좀 제가 드리면요. 우리 기술독립군이 기술 엔지니어들이 많아서 우리 프로세스 혁신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은 오늘 이 부분이 PI 프로세스 혁신이에요. 책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better, cheaper, faster 할 수 있는 프로세스 혁신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I 관점에서, 개인의 PI 관점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오늘 디지털 글쓰기를 저는 오늘 들으면서 우리 이어령 교수가 얘기했던 디지로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아날로그라는 책을 쓰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디지털 입장으로 better, cheaper, faster 할 수 있는 프로세스 혁신 입장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을 하려면 보통 예전에 제가 첫 책 10년 전에 낼 때마다 1000권씩 찍었거든요. 요즘에 10권, 20권도 찍을 수 있습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일단 just do it 한번 해본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책을 쓰면요. 생각이 굉장히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작가와 연결시 비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얘기 나왔는데 그 얘기는 아까 거기에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개인 채팅방을 만들 테니까 그때 필요하신 분들이 같이 우리 좀 채팅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셨던 분들 제가 묶어드리겠습니다. 자, 또 필요하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신 분들은 제가 전부 채팅방으로 엮어드릴 테니까. 우리 정남영 박사님도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정남영 박사님은 기술과 관련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좀 해야 돼요. 자서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스피크 투 텍스트 같은 부분은 굉장히 좋은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생겨났으면 무료 앱에다가 막 말을 하면요. 그 부분이 텍스트로 남거든요. 그 텍스트를 전부 모아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짜임새 있게끔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책 자료가 많으면은 그걸 스캔해가지고도 바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쉽게 돼 있어요. 옛날처럼 그냥 원고지에다 꾹꾹 눌러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우리 코칭 하는 부분에 한번 참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술 독립군에 있는 분들이요. 최소한 전문가라 그러면은 자기 분야의 얘기를 책을 한 권은 써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2021년도에 스마트 팩토리 책을 쓰면서 굉장히 제가 한번 지혜를 깨쳤고요. 제가 작년에 또 제가 책을 쓰면서 또 한번 깨쳤고, 첫 번에 쓴 책은 유항산 관점 입장에서 돈을 꾸준하게 버는 부분이었었다 그러면, 작년에 쓴 책은 유항심 입장에서 마음을 항상 편하게 하는 부분 쪽으로 저는 유항산, 유항심 두 개 관점, 맹자 관점 입장에서 책을 다 써봤기 때문에 한번 책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은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지혜의 길로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낙관령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하지순 회장인데, 김영희 작가가 아주 요약 정리 잘 해서 감사드리고요. 마침 아까 안면도 그 86세 할아버지 그 소개 있었잖아요. 네. 방금 그 할아버지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여보세요? 예, 네네. 네. 또 그분이 지금 농사를 짓는데 고추를 심어가지고 고춧가루를 만들어 놨다고 가지고 가라서 방금 제가 갔다 10kg 주시더라고요. 비싼 거를. 왜 주시느냐? 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 그래서 하여튼 저를 만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서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마늘 잔뜩 싸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기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여담이고요. 제가 하나 제안 드리자면 아까 10개 대학 만든다고 한 거는 제가 그냥 사실은 그냥 말로 던져놓은 건데 사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9월 20일 날 삼성 팀 임원들이 한 2,000명 되는데 거기다 개설을 했는데 거기 좀 30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대학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온라인을 강의하고 오프라인은 4번이나 5번 만나서 오프라인 한번 만나는 걸로 해서 그 개설할 예정인데 혹시 C3 쪽에 책 쓰기 강좌를 만든다 그러면 저희는 온라인으로 하고 가끔 만나서 오프라인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하게 그거를 되면 한번 우리 저희가 가지산 회장 오셔가지고요. 네.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 모델은 1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한번 하도록 오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감사합니다. 독립군을 위한 책 쓰기 부분에 대한 강좌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네네. 한번 오시면 좋겠고, 우리 고춧가루하고 마늘은 혼자 다 드시지 말고 네. 요번에 우리 등록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고춧가루 마늘 잘 먹습니다. 네네.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예, 정남영인데요. 예, 정남영 박사님. 개인적으로 오늘 김영희 대표님께 진짜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사실은 되게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할까, 어떻게 생활할까,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미리 이제 3분의 3의 삶을 어떤 자세로서 무엇을 하며 살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을 처음에 쓰시고 난 다음에 사회 활동을 하시게 되고 또 봉사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교육 스케줄에도 참석하고 싶지만 또 참석하겠지만 이 교육 하나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좋은 강의해 주시고 좋은 지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가슴이 전부 오늘 울리는 강의였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발표하셨던 분들은 제가 채팅방으로 모일 테니까 일단은 전부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이제 우리 항상 이 1시간 내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하고 오늘 아까 중간에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이 송수신 상태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감사해 주신 미모의 김영희 작가님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